뉴스에서는 연일 오리건대 학생들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 보이는 여성의 이름은 홀리입니다. 그녀는 오리건대 심리학과를 재학 중인데요. 특별히 학교 측의 지원을 받아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던 디아틀로프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러시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건대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젠슨도 그녀의 조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같이 작업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일행들이 가야 할 곳은 디아틀로프 사건이 일어났던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막의 전문가들도 필요했죠. 탐험에 지원하게 된 앤디와 JP 역시 오리건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그들은 산과 탐험을 좋아해 이미 히말라야를 비롯 미국의 산들의 경험이 있는 나른 전문가들이었고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향을 담당하는 데니스까지 합류해서 5명은 모두들 각자의 들뜬 마음으로 우랄 산맥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들의 일정은 디아틀로프 원정대에서 첫날 몸이 좋지 않아 홀로 돌아왔던 유일한 생존자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화를 내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엄청 까칠하네요. 뭐 하는 수 없이 일행들은 인터뷰를 포기하고 다음날 BJ로 향하는 길을 위해 얼음 몸도 녹일 겸 술집에서 파이팅을 하죠. 러시아 사람도 독하다고 하는 술이면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그때 술집에서 만난 한 남자가 BJ로 가는 길까지 태워다 준다고 합니다. 워낙 시골길이라 차편도 구할 수 없는 마당에 다음날 일행들은 덕분에 무사히 BJ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디아틀로프 현장을 처음 발견하신 할머니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일행들은 감사한 마음에 할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원정대 시신을 발견했을 때 9구의 시신이 아닌 11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일행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긴장감 반, 떨림 반으로 그토록 원했던 우랄 산맥에 오르기 시작한 일행들. 그들을 반기는 것은 장엄한 산맥의 아름다운 설경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가고 싶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산맥을 오르는 일행들은 서로를 이끌어주며 중간에 비상식량도 먹으면서 장난도 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젊고 피 끓는 멋진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일정은 탈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홀리는 일행들의 텐트 앞 눈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돌아나간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대로 끊겨버렸습니다. 무성한 의심들을 뒤로한 채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일행들. 그런 와중에 젠슨은 지친 몸과 마음에 힘들어하지만 홀리는 리더십을 발휘해 그를 잘 달래주고 날씨마저 그들을 돕는 듯 화창했기에 마저 탐험을 나섭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린 일행들은 열심히 올라 예정보다 훨씬 빠른 시간 만에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디아틀로프 원정대 사건이 있었던 그 스팟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정대의 사건을 되짚어보며 홀리는 열심히 자신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었지만 And look at this. That compass is a Sunto. It got me through the Himalayas and it's always worked perfectly everywhere but here. I think we should go. I'm in the dark. 곧 어두워지기에 지금 내려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홀리는 결국 남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밤에 촬영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의 방사능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눈을 거뒀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수상한 벙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내일 해가 밝을 때 일행들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No, not that I know of. 그렇게 모두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 폭음과 함께 눈사태에 휘말려 버린 데니스와 발을 심하게 다쳐버린 앤디. He's right! There's nothing we can do for her! They goddamn killed her! It was an avalanche! Oh, wake up, man! 앤디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It's okay. 그리고 홀리는 일행들에게 자신이 어젯밤 찾은 벙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We found something before when we were out with the Geiger count.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는 홀리는 낙담하고 있던 순간 JP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앤디는 장비도 없이 여기까지 사람이 올 수 없다고 말하며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앤디는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뿐, 바로 그 벙커 안이었죠. 어둡고 컴컴한 벙커 속에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긴장한 일행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다쳐버린 JP. 이대로라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일행들은 발전기를 찾아 불을 밝힌 뒤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JP의 상처에 응급처치를 한 뒤 움직이지 못해 홀리와 젠슨만이 돌아다녀 보기로 했고 이내 그들은 수상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자료에는 이미 유명한 필라델피아 실험의 연구의 자료가 있었고 일행들은 이곳이 심상치 않은 곳임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분위기의 지하 벙커 속을 돌아다니며 젠슨과 홀리는 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더욱 깊은 방들과 생물학적 유해 기호들. 죽은 군인들의 시체에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고 홀리와 젠슨의 멘탈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문이 어느새 열려있었고 둘은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는 자신들의 카메라와 똑같은 카메라가 있었고 안의 녹화물마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JP를 찾으러 가지만 그곳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이한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JP는 죽어버렸고 이제 남은 사람은 둘. 그들은 미친듯이 살기 위해 도망치지만 어느새 벙커의 깊숙한 마지막 방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필라델피아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시공간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홀리와 젠슨.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굴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채 그들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통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온 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 버리게 되고 시공간을 이동하던 중 아까 보았던 뮤턴트 같은 모습을 한 채 그 벙커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귀 밑에 했던 나비 문신을 그대로 가진 채 말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둘은 동굴 밖으로 탈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모습은 현재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 디아틀로프 사건이 있었을 때의 과거로 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최초의 민간인, 바로 그녀가 인터뷰했던 최초의 발견자인 할머니였습니다. 디아틀로프 원정대의 9명이 아닌 11명을 찾았다고 한 할머니 말이죠. 그들이 벙커에서 보았던 뮤턴트들은 아마 홀리와 젠슨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재밌고 영상미마저 좋았던 공포 영화의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클리프 행어 딥블루시의 감독인 레니 할린의 영화이니 믿고 보시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선선한 저녁에 디아틀로프로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그들은 산과 탐험을 좋아해 이미 히말라야를 비롯 미국의 산들에 아 진짜 다시